예, 두 번째입니다. 유튜브 방송 생태계. 더는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타락 선동, 교활한 욕망, 거짓 신화의 난무.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분 늙은 도령분의 어떤 글을 이제 적절하게 그 발췌한 부분을 이제 읽는 것으로서 제가 유튜브 생태계의 어떤 문제성에 대해서 이제 대신 읽는 것으로 대신한다 그런 얘기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 자신은 큰 문제가 아니에요. 저 자신은 그 시참말로 아이고 어쩔 수 없는 중생들 뭐 이런 정도로 이제 툭 치고 지나가고 그렇게 하는데요. 결국은 어느 한 사람이 깨끗한 거리에 담배 꽁초를 버리면 따라 버리게 되고 침 뱉으면 따라 뱉게 되고 누군가 그렇게 어떤 온라인 공간이든 오프라인이든 특히 온라인은 심하죠. 누군가 그거 한두 사람 이렇게 마녀 사냥하듯이 해버리면 다 같이 다 따라가 버리고 뭐 군중심리 뭐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어떤 오염되는 어떤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정상적인 어떤 댓글을 달고 싶은 사람도 아이고 이 지경이 되어 있는데 하면서 이제 안 달게 되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어떤 오염되면 그 속에는 이제 어떤 폭력의 문화가 들어서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어떤 얘기를 의사표시를 하고 싶어도 결국은 망설이고 안 하게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또 그런 점들 때문에 특히 이걸 한다고 봐야 되겠죠. 좀 읽어보도록 하죠. 그러면요. 거짓과 가짜가 난무하는 유튜브 방송 생태계. 그냥 쉬운 말로 그냥 평말로 하겠습니다. 거짓과 가짜가 난무하는 유튜브 방송 생태계. 문제는 콘텐츠의 양이 아니라 질이었다. 이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이분이 그거 유튜브에서 쭉 둘러보고 이제 자기 이제 생각을 이제 이렇게 적은 거죠. 저처럼 집에서 책만 읽는 사람이라면 상상도 하지 못할 거짓말과 가짜 뉴스, 잘못된 정보와 왜곡된 지식, 터무니없는 음모론, 악의적인 루머, 저급한 논평들이 넘쳐났다. 자한당이나 조중동, 물론 이분은 그 민주당 쪽 그런 어떤 지지할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렇게 되죠. 자한당이나 조중동, 종편, 지상파, 보도 전문 방송 등이 쏟아내는 가짜 뉴스와 거짓말, 악랄한 논평들이 유튜브 방송에 이르면 수많은 사람들이 능지처참을 당해도 모자랄 악당이나 빨갱이, 위선자, 중범죄인이 되어 있었다. 문포는 최악의 대통령으로 낙인 찍힌 상태였다. 김경수 지사는 유죄를 넘어 문포와의 부정선거 사법으로 확정된 상태였다. 손혜원과 손석희 논란은 문제의 본질이 사라진 채 리벤지 포르노 수준의 막장 음모론만 극성을 부리고 있었다. 모든 것이 왜곡되고 조작되었다. 이런 식의 방송은 너무나 많아 평생을 봐도 시간이 부족할 지경이었다. 논리적 오류와 충돌, 반론 같은 것은 언급할 수준도 아니었다. 방송 전체가 엉망진창인데다 무엇을 지적해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았다. 정치와 경제,
철학과 문학, 과학과 기술, 사회와 종교, 교육과 영화 등 어떤 분야를 다루었다고 해도 얼굴에 철판을 깔지 않는 한 할 수 없는 말들의 홍수였다. 이분이 이런 다양한 분야로 이렇게 어떤 소양이 있는 분인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종류의 동영상을 찍어 올리더라도 어렵겠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얼굴에 철판을 깔지 않는 이상 자기가 도저히 그 분위기를 감당해내기 어려울 지경이었다 그 얘기죠. 더구나 놀라운 것은 그런 방송의 시청자 수가 수십만에서 수백만에 이른다는 것이었다. 유튜브 방송 생태계는 사실과 진실, 팩트가 살아남을 수 없는 공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익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하는 그런 곳이었다. 가짜 뉴스와 음모론, 루머, 오염된 정보, 악의적인 비난, 차별과 혐오 발언 같은 바이러스성 콘텐츠가 그렇게도 많이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은 채 세상을 점령할 수 있었는지 알 수 있었다. 요지경이 아니라 지옥 그 자체였다. 아수라장도 이런 아수라장이 없었다. 구글이란 초국적 기업이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버는지 알 수 있었다. 폭발적인 호응을 받았던 유시민의 알렐리오가 몇 주 만에 수백만에서 수십만 명 선으로 시청자 수가 떨어진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제가 공부하고 글을 쓰는 목표 중에 하나가 세상의 사이비 지식인들을 걸러내는 지적 검정 부대나 지적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었는데 유튜브 방송 생태계에서는 그런 것은 꿈도 꾸지 말아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가 수백 명 정도의 유튜버들과 연합해 팩트 체크를 해나가지 않는 이상 지식 채널로 일정 수준의 구독자와 시청자를 유지하는 게 가능할지 의문이 들었다. 이렇게 있고 또 다른 제목의 글 하나를 또 적절히 제가 선택한 겁니다. 요 제목은 방송과 건강, 늙은 도령의 영원한 딜레마. 이제 딜레마에 빠졌다 이런 얘기죠. 그만한 할만한 어떤 함량을 자기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분인데도 이 환경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절감을 한 상태니까 딜레마에 빠졌다 그런 얘기죠. 뭐 필요한 부분만 발췌했습니다. 이 글에서도 할 수 있다면 인터넷과 SNS 사용을 최소화하라. 사용을 줄일 수 없다면 옥석을 고르는 일을 반드시 해야 한다. 그리고 시간이 생기면 사람을 만나라.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하라. 이것은 수십 년 동안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연구한 석학들의 공통적인 제안이다. 그러니까 스킨십 하는 게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오늘날은 너무 온라인 공간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보통 우리가 어떤 생활을 그쪽에다 딱 이렇게 할애하고 사는 것들이 이제 문제가 많다 그 얘기네요. 그죠? 정치, 경제,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유튜브 방송의 90% 이상은 엉망진창이고 아무 말 대잔치에 불과하다. 테드 강연 중에서도
현실을 담지 못하는 강연들이 늘어나는데 유튜브 방송이야 말할 것이 있겠느냐. 정말로 지금보다 나은 세상을 꿈꾼다면 권력과 자본, 노동과 국민을 대변한다는 포퓰리스트들의 속아 넘어가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디지털 기술이 만들어낸 사이버 세상은 너무나 많은 반향실들로 해서 확정 편향과 집단 극단화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디지털 기술에 중독된 미래 세대가 나라의 주역이 되었을 때 어떤 디스토피아가 펼쳐질지 걱정이 태산이다. 인터넷과 SNS 때문에 인간의 지적 수준이 높아졌다고 생각한다면 천만이다. 몰라도 될, 아니 몰랐으면 더 좋았을 지식과 정보, 가짜 뉴스와 루머와 음모론 같은 바이러스성 콘텐츠에 노출돼 현실과 세상 물정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인지 부조화 상태에 접어들었음을 말해주는 사건이다. 말해주는 것이다. 인터넷과 SNS, 게임에 투자하고 시간을 줄이고 몇 페이지의 책이라도 읽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금색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것들이 책에 있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을 때만 제대로 된 성찰에 이를 수 있다. 요약본의 세상은 인류의 끝없는 퇴행을 의미할 뿐이다. 과학과 기술은 계속 발전하지만 그것에 정비례해서 인간을 후퇴했다. 경험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며 조각난 정보와 지식만 섭취하는 것이 비슷한 비중을 차지한다. 소확행과 욜로처럼 당장의 쾌락과 만족에 항복하면 그것에서 영원히 탈출하지 못한다. 평생 빈곤과 소외, 가상현실에서 살겠다면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만약 하게 되면 사이버를 걸러내는 작업을 계속할 것이고 지적 사기도 찾아내 바로잡을 생각이다. 언론의 기레기 짓거리는 지속적으로 까발리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저걸로 요 정도인데요. 결국은 이분이 뭐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조금 마음을 다 잡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 것 같은데요. 상당히 그거 장비도 준비하고 했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요. 그런데 다시 이제 그만큼 이런 판단이 또 능력이 충분히 있는 분이니까 다시 보니까 도저히 뭐 유튜브 이 공간은 정상적인 사람은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다고 그래. 이제 판단이 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요. 제가 많이 느끼거든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여기서 어떻게 하기가 힘든 어떤 지경으로 가버린 거거든요. 그러니 그런 거예요. 그렇고, 물론 이분 말씀 얘기가 뭐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는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는 이제 충분히 그거 이해가 되고 설득력을 가지고 그래요. 보니까. 그래서, 이 정치 관련 이쪽 유튜브에서는 이런 분들은, 뭐, 저도 뭐, 거의 비슷하지만도 거의 그거 버텨내기 힘들죠. 저도 이거 보니까, 얼마나 더 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뭐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이걸요. 이걸 버티기 어렵죠. 저도 어차피 현실을 사는 사람인데, 이렇게 할 수 없죠. 하다 보니까 지금 어느 정도 했는데, 그렇고, 뭐 제가 이렇게 한다고 무슨 유튜브 환경이 크게 바뀌진 않고, 다만 제 동영상을 시청하는 분에게만이라도 조금 어떤, 그런 환경을 제공을 하는 게 맞다. 그 정도이죠. 뭐, 누구나 한 사람이 어떻게 이 거대한 어떤, 우리가 지금 개개인이 어떻게 감지할 수 없는 우리를 뒤덮고 있는 거대한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악성 환경이 이 유튜브에는 증폭돼가지고 지금 지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근데 제가 뭐 누차 얘기했지만 결국은 돈이에요. 돈이라는 거대한 어떤 에너지가 여기에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그게 이 유튜브의 문화 현상으로 지금 지배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는 게 정확하게 맞죠. 결국 돈이에요. 인간 사이의 어떤 갈등이나 고민도 결국은 극복이나 아닌 것 같아도 그 파고들어 보면 대부분 돈이에요. 돈 때문에 죽고 살고 스스로 목숨 버리고, 유튜브에서 이렇게 온갖 이런 선동이 난무하고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보면 이런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돈이 개입하기 때문에 유심히 분석해보면 다 선동이고 이런 게 다 깔려 있어요, 보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유심히 분석해봐요. 속도를 늦춰서 들어보고 보면 앞뒤가 다 안 맞아요. 안 맞고 전부 자기 본인의 어떤 주로 경제적 욕망이죠. 그게 개입돼가지고 왜곡되고 다 그렇게 뭐 대충 뭐 그때 감이 오죠. 들어보면 언론 보기에는 상당히 그 설득력 있고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보면 그 상당히 배운 사람 글도 내용도 똑같아요. 결국은요. 대체로요. 다 그래요. 안 그런 분들 일부 있겠지만도 제가 조금 몇 분은 봤어요. 그러나 거의 잘 없어요. 또 외국에서 있으면서 유튜브 하는 분들은 조금은 성격이 좀 다르게 하고 있고요. 뭐 그 얘기는 제가 따로 또 할 기회가 있겠죠. 있고 어쨌든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이거는 오염성 때문에 이 동영상을 제가 지금 하는 겁니다. 찍는 겁니다. 무슨 제 자신이 무슨 이런 것 때문에 무슨 걱정하고 이런 건 별로 없어요. 뭐 걱정할 게 뭐 있어요, 이런 걸. 이미 이런 어떤 사회 구조적인 것을 이미 이해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대충 남들 분석하고 있는데요. 뭐 유튜브가 이렇게 되는 것이 무슨 전혀 그 우회는 아닌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런 정치적인 이런 어떤 대립 구도가 우리나라는 워낙 가볍게 이렇게 악마화하는 이런 형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가 이렇게 너무 방만하게 뭐 주어진 것도 있고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그거는 우리 현재 이 시대의 환경이 이제 그렇게 된 거니까 이제 이렇게 이것도 모든 것은 과정이에요. 세월이 10년, 20년 흐르면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교정되고 그런 것이죠.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국가의 어떤 위정자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긴 시간이 조금 단축되고 있는데 그게 사실 현실에서 중요하죠. 왜냐하면 당장 오늘 사는 나 자신 우리 모두가 그거에 대해서 피해자가 되니까 결국은요. 어쨌든 간에 뭐 올해는 뭐 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간에 일단은 저는 조롱이나 비아냥, 비난, 욕설 그런 댓글 그런 종류의 댓글 그러니까 조롱, 비아냥, 비난, 욕설 그런 것이나 그런 것에 가깝다고 표면상은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도 그런 행간의 의미가 그거 상당히 들어있다고 이렇게 보이는 댓글은 일단은 저는 삭제를 합니다. 예, 그래 하게 됐습니다. 어떤 결단을 해야 되거든요. 삭제를 해야죠. 우선 이런 거는 이제 삭제를 하는 식으로 그렇게 일단 근데 뭐 올해 뭐 할 것 같아가지고 뭐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일단 이런 이상한 동영상을 유튜브에서 이런 동영상을 제가 또 찍네요. 남들이 안 하는 아유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